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대형 찜기를 보관하던 하부장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과 쟁반들을 수납하니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에는 슬라이딩 선반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 외에 힘든 살림은 하루에 2가지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금방 지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묵은 때 제거하기나 욕실 청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리하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주방 조리대 상판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입니다. 상판 위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상판 청소에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아 멀티탭이나 콘센트 주변 먼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멀티탭은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행 직전에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며 식사량을 줄인 탓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걷고 온천도 하며 휴식을 취하니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때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지와 곰팡이에 예민하고 남편은 정리정돈에 민감하니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협업 관계인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아마 평생을 노력하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여름철에는 행주나 싱크대 거름망에 반나절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은 최대한 비워두고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 관리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세탁비누로 애벌 빨래를 해두었다가 2에서 3일에 한 번씩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하면 키키한 냄새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꺼내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오이무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살림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오이무침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하며 잘 먹어주었네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성취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갑니다. 살림에 지쳐 무기력해졌을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부터, 가장 사소한 공간부터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곳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대형 찜기를 보관하던 하부장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과 쟁반들을 수납하니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에는 슬라이딩 선반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 외에 힘든 살림은 하루에 2가지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금방 지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묵은 때 제거하기나 욕실 청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리하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주방 조리대 상판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입니다. 상판 위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상판 청소에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아 멀티탭이나 콘센트 주변 먼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멀티탭은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행 직전에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며 식사량을 줄인 탓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걷고 온천도 하며 휴식을 취하니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때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지와 곰팡이에 예민하고 남편은 정리정돈에 민감하니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협업 관계인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아마 평생을 노력하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여름철에는 행주나 싱크대 거름망에 반나절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은 최대한 비워두고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 관리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세탁비누로 애벌빨래를 해두었다가 2에서 3일에 한 번씩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하면 희귀한 냄새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꺼내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오이무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살림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오이무침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하며 잘 먹어주었네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성취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갑니다. 살림에 지쳐 무기력해졌을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부터, 가장 사소한 공간부터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곳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대형 찜기를 보관하던 하부장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과 쟁반들을 수납하니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에는 슬라이딩 선반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 외에 힘든 살림은 하루에 2가지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금방 지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묵은 때 제거하기나 욕실 청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리하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주방 조리대 상판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입니다. 상판 위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상판 청소에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아 멀티탭이나 콘센트 주변 먼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멀티탭은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행 직전에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며 식사량을 줄인 탓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걷고 온천도 하며 휴식을 취하니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때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지와 곰팡이에 예민하고 남편은 정리정돈에 민감하니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협업 관계인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아마 평생을 노력하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여름철에는 행주나 싱크대 거름망에 반나절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은 최대한 비워두고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 관리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세탁비누로 애벌 빨래를 해두었다가 2에서 3일에 한 번씩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하면 키키한 냄새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꺼내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오이무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살림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오이무침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하며 잘 먹어주었네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성취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갑니다. 살림에 지쳐 무기력해졌을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부터, 가장 사소한 공간부터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곳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대형 찜기를 보관하던 하부장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과 쟁반들을 수납하니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에는 슬라이딩 선반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 외에 힘든 살림은 하루에 2가지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금방 지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묵은 때 제거하기나 욕실 청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리하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주방 조리대 상판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입니다. 상판 위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상판 청소에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아 멀티탭이나 콘센트 주변 먼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멀티탭은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행 직전에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며 식사량을 줄인 탓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걷고 온천도 하며 휴식을 취하니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때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지와 곰팡이에 예민하고 남편은 정리정돈에 민감하니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협업 관계인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아마 평생을 노력하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여름철에는 행주나 싱크대 거름망에 반나절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은 최대한 비워두고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 관리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세탁비누로 애벌 빨래를 해두었다가 2에서 3일에 한 번씩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하면 키키한 냄새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꺼내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오이무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살림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오이무침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하며 잘 먹어주었네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성취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갑니다. 살림에 지쳐 무기력해졌을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부터, 가장 사소한 공간부터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곳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대형 찜기를 보관하던 하부장 공간에 여유가 생겼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과 쟁반들을 수납하니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하부장에는 슬라이딩 선반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번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집안일 외에 힘든 살림은 하루에 2가지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면 금방 지쳐서 한동안 손을 놓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하되 묵은 때 제거하기나 욕실 청소처럼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요일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살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무리하게 되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주방 조리대 상판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입니다. 상판 위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상판 청소에 약간의 알파를 더하는 정도로만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콘센트 주변은 먼지가 쌓이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 소식이 많아 멀티탭이나 콘센트 주변 먼지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멀티탭은 먼지 방지 커버를 씌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여행 직전에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며 식사량을 줄인 탓에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많이 걷고 온천도 하며 휴식을 취하니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때로는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 바람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신혼 초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지와 곰팡이에 예민하고 남편은 정리정돈에 민감하니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협업 관계인 셈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습관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아마 평생을 노력하며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여름철에는 행주나 싱크대 거름망에 반나절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싱크볼은 최대한 비워두고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아 관리합니다. 행주는 사용 후 바로 세탁비누로 애벌 빨래를 해두었다가 2에서 3일에 한 번씩 과탄산소다로 살균 소독하면 키키한 냄새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꺼내 구석구석 청소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아침에 분주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오이무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레시피를 찾아 도전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살림의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오이무침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고 칭찬하며 잘 먹어주었네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한 성취와 작은 기쁨들로 채워져 갑니다. 살림에 지쳐 무기력해졌을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주변의 가장 작은 생명부터, 가장 사소한 공간부터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곳에 바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언제나 당신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만약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오늘 하루가 작은 기쁨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집을 가꾸는 살림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끝없는 의무감의 장소로 느껴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살림 권태기라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지난 2달간 저 역시 기나긴 슬럼프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었던 집안일 관련 영상을 보는 것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부담감에 휩싸였죠. 마음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보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 비로소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살림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어수선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살림 권태기 혹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작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안에서 나만의 치유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만져줄 때마다 생생하게 반짝이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도 잔잔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화단을 정성스럽게 가꾸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손길이 닿지 않았던 화초의 잎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질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더는 자라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물이든 아이든 혹은 제 자신과 제 삶이든 매일의 꾸준하고 잔잔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푸른 생명력을 뽐내며 잘 자라는 식물을 볼 때 비로소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 냉장고를 비웠더니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장을 봐야 했습니다. 냉동실은 4분의 1만 채우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봐서 일주일 안에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싶지만 공간이 마땅치 않네요. 두 번째, 나만의 치유 공간을 가꾸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비우면 소파에 눕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오면 피곤함이 몰려와 다음 살림을 해낼 에너지가 부족했고 결국 다시 눕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전에 빠르게 집안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요히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정해진 자리에 수납하여 정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부엌은 상부장이 없어 수납 공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던 주방용품들을 위해 그릇장을 하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된 무인양품 그릇장을 중고마켓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구하지 못하고 대신 오늘의 집 세일 기간에 까사미아 그릇장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답답했던 수납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릇장 위를 소소하게 꾸미는 것 또한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었죠. 수납 공간을 정리하며 동선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기존 하부장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릇을 보관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집과 살림살이는 비우고 채우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용자에게 맞춰지고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동선에 맞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그릇들은 새로 들인 그릇장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기존의 대형 찜기